환생포 제5회 환생포. 저 드넓은 대륙 중국을 다스리는 늙은 황제에게는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아무 병명도 없이 시름시름 앓다가 숨이 멎어 죽어버리지 않았는가. 황제는 그만 넋이 나가버렸다. 하나 있는 아들이 죽어버렸으니 도무지 후사를 이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황제는 황태자의 죽음을 접하고는 그만 식음을 전폐하고 자리에 몸져눕고 말았다. 하루 이틀 몸져누워 시리에 빠져 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수염이며 머리칼이 새하얀 신하 하나가 황제를 배알하러 왔다. 그 신하는 하늘의 운세를 읽고 점을 치는 태사관이었던 것이다. 황제폐하, 천하를 바르게 다스려야 하는데 이렇게 몸져 누워 계시면 어떻게 하옵니까? 어서 기운을 차리소서. 대를 이을 황태자가 갑자기 죽었으니 내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 황제가 말했다. 황제폐하, 그것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뭐라? 지금 황태자가 죽어버렸는데 그 황태자가 다시 살아 돌아오기라도 하단 말이더냐? 황제폐하, 그렇사옵니다. 태사관이 말했다. 그게 정말이냐? 그 말을 들은 황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앉으며 말했다. 어느 안전이라고 감히 거짓을 말하겠습니까? 그래? 어서 말해보아라. 다름이 아니라 동방의 조선국 전라도 전주 땅에 4월 대보름날 장이 서는데 거기 무명으로 짠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환생포 세필이 나올 것입니다. 그 세필을 사서 옷을 지어 죽은 황태자에게 입히면 거짓말같이 살아날 것입니다. 죽은 사람에게 입히면 살아나는 옷이라. 그리하여 환생포란 말이더냐? 세상에 그런 옷이 있느냐? 황제가 놀란 눈빛으로 태사관을 바라보며 말했다. 황제폐하, 그렇사옵니다. 그 환생포는 환생면화로 지은 배로 오직 마음이 지극히 선하고 착한 인자만이 그것을 알아보고 지을 수 있는 것으로 그 환생포 세필을 구해 옷을 지어 죽은 사람에게 입히면 생사의 먼 거리를 오고 갈 수 있는 신기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를 놓치면 아니 되옵니다. 어서 기운을 차리시어 그 환생포를 구해올 신하를 선발해 조선국으로 보내십시오. 태사관이 자세하게 설명했다. 알았노라. 그런데 그 환생포 값은 얼마나 나가느냐? 그것은 오직 하늘만이 값을 정할 수 있사오나 소신이 생각하기로는 조선의 돈으로 쳐서 한 필에 3,000양씩, 세 필이면 9,000양이면 되겠습니다. 그래? 어서 그 환생포를 구해올 신하를 선발하여 조선으로 보내라. 황제는 자리에서 일어나 기뻐 소리쳤다. 황제는 그 즉시 새 선비를 선발하여 조선 땅으로 그 환생포를 구하러 보냈고 열동령감이 며느리가 짠 무명배 세필을 팔러 간 날이 바로 태사관이 예언한 그날이었던 것이다. 세상사에 있어서 인간의 생사 문제는 아무도 관여할 수 없는 절대적인 세계이다. 그러나 지고지순한 사랑이 가득한 티끌 한 점 없는 순수한 마음의 인자만이 생사의 간극을 오고 갈 수 있다고 하니 이는 또한 지당한 말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세상에는 그 간극을 오고 갈 인자가 없는 것일 뿐이었다. 비록 얼굴이 빡빡 얼거 보기 흉하게 생긴 며느리였지만 모질고 혹독한 시어머니 열동댁의 온갖 구박을 이겨내고 환생면화를 주어 환생포 세필을 짰다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누구도 그 지경이 되면 견디지 못하고 집을 뛰쳐나가든지 아니면 극단적 선택을 하기라도 했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산이 높으면 반드시 강이 깊다고 빡빡 얼근 못생긴 보기 흉한 얼굴만큼 보이지 않은 곳 속에 숨은 그 마음은 어느 미인의 고운 얼굴보다도 더 보드랍고 아름다웠던 것이다. 한겨울 부엌으로 쫓겨나 지내야 할 만큼 극한 고통의 순간을
어진 마음으로 견뎌내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려고 노력한 며느리였기에 살아갈 방책으로 남이 버린 면화를 주어 보기 흉한 무명배라도 짜서 장에 내다 팔아 식량을 마련할 방책을 궁구했던 것이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의 하늘도 감응하여 천하의 권력자인 중국 황제의 황태자의 죽음과 관련하게 되고 그 무명배 세필이 환생포가 되어 거금의 돈을 받게 된다. 그것이 곧 삶과 죽음의 경계까지도 넘나든 며느리의 순일무잡한 지고지순한 경지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참으로 눈물겨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요즘에 보면 젊으나 늙으나 여성들의 얼굴 뜯어고치는 성형이 유행이 되어버렸다. 그것은 빠르게 사내들에게까지도 번져가는 추세다. 성형을 해주고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또 성형을 한 얼굴로 세상의 얼굴을 내밀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 무사람들로부터 추앙받는다. 보기 흉한 것이나 잘못된 것을 고치고 고장난 것을 고치는 수준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보기 좋아하는 얼굴로의 무작정 몰개성의 변형이다. 어찌 보면 참으로 살기 좋은 세상이다. 겉으로 보이는 것은 쉽게 고칠 수 있는 위대한 세상인 것 같은데 실은 보이지 않는 마음은 쉬이 고치려 하지 않고 또 전혀 고칠 수 없으니 환생면하요 환생포의 이야기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세상이다. 세상살이에서 보면 인물이 좋다고 마음씨도 좋고 또 사람 노릇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인물이 밉다고 해서 나쁜 일만 하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인물도 좋고 사람 노릇도 제대로 하고 마음씨도 고운 사람을 모두들 원하는데 세상에 그런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며느리가 환생면화를 주어 환생포를 짤 때 그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과 서러움을 생각해보라. 이런 일이 누구나 쉽게 가능할 일이라고 생각하는가. 고진감래로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고는 싫고 오직 감만 바라느니 그런 것은 세상에 없다는 말이겠다. 그리하여 아무래도 얼마 같지 않아 분명코 감진고래할 것이로다. 그러나 이미 생사의 극한을 넘어버린 사람에게는 고도 감도 아무런 의미가 없으리라. 열동댁은 그날 며느리가 9,000냥의 돈을 가지고 집으로 오자 웃음이 연이어 터져나왔다. 얼굴이 얼거 못생겼다고 구박해서 쫓아내버리려고 작심했던 며느리 덕분에 논밭을 엄청나게 많이 사들이고 대궐 같은 큰 집을 지어 잘 살 수 있게 되었으니 꿈만 같았던 것이다. 어이구 아가, 내가 잘못했다. 내 덕분에 우리가 호강하며 살게 되었구나. 열동댁은 진심으로 며느리에게 사과했다. 임자가 100번 1000번 잘못했지. 사람을 생긴 것만 보고 평가하면 되겠는가? 행실을 봐야지. 그럼 뭐 써? 열동 영감이 열동댁을 보고 핀잔을 냈다. 아, 맘, 그렇고 말고요. 열동댁이 말했다. 그 후로 지독한 시어머니 열동댁은 며느리를 최고라고 높이 우대했고 며느리는 아들, 딸 낳으며 행복하게 잘 살았다. 아마도 시어머니 열동댁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인물이 잘 났거나 못 났거나 그게 결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 알았던 것이었다.